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제 얼굴에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 이런 정도의 제목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할 내용은 시황이나 어떤 뭐도 있겠지만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보지 말자,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 매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하는데 이것을 매일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월화수목금, 또 월화수목금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때 한 얘기, 이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쭉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 혹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 이렇게 좀 뭉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왜냐면 어제, 엊그제, 그제, 오늘 그렇게 뭔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한 3일 만에 많은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회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사실 오늘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최근에 회원들과 통화를 이렇게 해보고 느끼는 것들인데요. 사실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힘들어하거나 조금 불안해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히려 더 어떤 시세판, 이게 너무 옛날 말이네요. 그 핸드폰의 어떤 주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좀 수시로 보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좀 불안함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의 생각을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일단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위에가 코스피고요. 이 아래에는 코스닥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펴놓고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에 이렇게 하나를 켜놓습니다. 켜놓고 보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코스피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깔아놨고, 여기는 일목균형표를 깔아놨고, 여기는 볼린저 밴드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 아래는 이렇게 같겠죠. 이 보면은 이게 보면 어때요? 이때 코스피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닥의 모습도 이게 좀 비슷해 보이나요? 어떠신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얘랑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고, 그러면 요때 근데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피는 무겁고 재미없어서 안 해. 코스닥을 할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코스닥은 안 해. 코스피만 할 거야. 코스피가 더 안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코스피, 코스닥을 굳이 구별하진 않고요.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원칙이나 어떤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면 매수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잖아요. 시장. 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그죠? 이것을 그냥 선을 그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코스피야, 여기는 코스닥이야,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큰 뭐가 회사가 다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안에서 좋은 회사들을 이제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역시도 사실 저희의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은 약간의 어떠한 변동은 있겠지만, 그죠? 변동폭은 다르겠지만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을 뭐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듯하지만 사실 뭐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우라든지 S&P 500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다우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어제부로 해서 이제는 좀 키 맞추기를 한 것 같아요. 키 맞추기를 한 것 같고, 코스피 역시, 코스피 코스닥 역시도 좀 마찬가지로 보여요. 한동안 누가 더 강하네, 누가 더 세네, 뭐 코스닥이 들 빠졌다라느니, 뭐 우리는 코스닥만 한다라느니, 뭐 이런 쪽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언제나 시장은 길게 보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엉망으로 가지 못해요. 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라는 것을 좀 큰 그림에서 볼 때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의 문구로 그냥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건 시장. 그럼 이 시장을 이루는 것들은 다양한 업종들이겠죠. 이 안에는 뭐 시장 안에는 건설 업종도 있고 뭐 의약품 업종도 있을 거고요. 그죠? 제조 업종도 있을 거고 뭐 음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죠. 뭐 이런 업종들 안에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죠. 건설 업종 안에는 뭐 현대건설도 있고 GS도 있고 그죠? 대림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모여서 업종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러니까 종목과 시장은 같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내 종목이 수익이 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내 종목이 빠져서 손실을 보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은 맞고 뭐 반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올랐다라고 보고, 왜냐면 이런 것이죠. 이 시장 안에 나는 하나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이 하나를 선택한 것인데, 그죠? 이 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나 역시도 좋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통계로 보면 4분의 3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개별 종목들도 이렇게 오르는 확률이,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4분의 3의 종목들이 빠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을 종목과 별개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지수 곧 그 시장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면 내 종목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회사일 경우일 거예요. 좋은 회사. 그죠? 좋은 회사들. 그죠? 그거는 뭐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 종목이 만약에 좋은 회사라면 회사가 지수가 좋아질 때 내 종목도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하기보다는 지수 하나만을 매일매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나의 종목의 앞날을 어느 정도 조금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매일 코스피 이야기만 드리니까 너는 왜 코스닥 이야기를 안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이건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뭐로 할까요? 뭐 일목균형표로 해볼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가 얼마의 몇 포인트의 가격에 있고 뭐 어떤 종목은 현재 뭐 10,000원이다. 뭐 이러한 가격들을 뭐 캔들이나 뭐 어떤 무언가로 그냥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그래서 이 차트를 아주 많은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나한테 맞는 차트를 하나 고르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바 차트를 많이 씁니다. 바 차트. 지금 보는 건 캔들 차트이고 바 차트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바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일목균형표를 볼 때는 보통 캔들 차트를 같이 좀 놓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목균형표로 볼 때 이렇게 좀 길게 한번 보면 우리가 매매해야 하는 구간, 일목에서 매매해야 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이 검은 이 기준선, 이 위에 있는 구간, 요렇게.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있는 구간, 요렇게. 여기 위에 있는 구간, 요렇게. 뭐,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건드리면 말아야 될 구간들이 요런 구간들. 지수가 요렇게 빠져 있는 구간들.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빠졌다는 건 내 종목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냥 심플하게 한번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목으로 한다면 이 기준선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올라갈 때 지수가 이 위에 있을 때 나는 매매를 해보겠다라든가 그러니까 무언가 기준을 이제 정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돈을 내고 어떤 누군가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도 포함하는 겁니다. 저희도 포함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어떤 기준, 누군가의 기준을 나의 기준과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뭐 사실 너무나 많은 방법의 가지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기준이란 것을 일단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정했다면 굳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말을. 저희도 포함하는 것이고 어떤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뉴스나 이런 것도 사실 굳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로 펴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달 정도를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은 빼고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이야기를 반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없는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하시지만 그냥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정도 뉴스 이런 거 보지 말아보세요. 뉴스, 뭐 어떤 방송, 신문 듣지 마시고 그냥 지수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면 나는 다시 매매 활동을 시작하겠다라든지 혹은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정해볼게요. 그냥 지수가 2500포인트 이상을 치고 2500포인트 이상을 돌파하고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매매를 한다든지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그다음부터 나는 주식을 매매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뭐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 사실 주식에 상당히 많은 조회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방송에 조금 건방지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회가 깊으신 분들도 알지만 못했던 것이 그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뻔히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실행이 안 됐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실행이 나의 원칙을 실행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뉴스라든지 뭐 친구의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방송 뭐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은 시장을 누가 봐도 지금은 볼린저 밴드로 보면 누가 봐도 아주 극단적인 가격 구간인 거예요. 극단적인 가격 구간. 그렇죠? 극단적인 가격 구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가격이 저거 변곡점이야. 저점이 확실해 라고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볼 수도 있고 혹은 하락에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흔히 많이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물컵에 물을 반을 채웠을 때 물을 반이나 먹었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물이 이제 반이 넘게 남았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듯이 이것은 기준의 차이거든요. 기준의 차이. 근데 이것을 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뭐 한 투자 자문사의 투자 운용사의 한 대표, 뭐 다들 유명한 존이라는 대표의 어떤 유튜브를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것을 오늘 인터뷰했나요? 어제 인터뷰한 것을 다시 보니까 이분의 관점은 그거예요. 내가 길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의 기준이에요. 존이라는 사람의 기준은 길게 시장을 바라보면 20년, 30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언제나 시장에서 이렇게 최근과 같은 이런 흔들림들이 반드시 있었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보면 언제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주식 걱정 안 한다. 자동차,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을 쓰지 말고 매일매일 주식을 남는 돈으로 꾸준히 살아.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식을 꾸준히 모아서 20, 30년 정도 모아서 이것을 그 노후 자금으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역시 기준이에요. 기준.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러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하락 이유, 이때 시작 하락 이유, 이때 하락 이유, 혹은 이때 하락 이유가 매번 다른 뉴스를 보면서 매번 달라지고 매번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때그때 잘 피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이제 길게 더 아주 길게 보면 길게 보잖아요. 아주 길게 보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쭉 한번 보면 그렇죠? 1990년도 때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차트를 로고 차트를 지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8년도 IMF 때 이때 주식을 샀다면 그렇죠? 200포인트였을 때 샀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한 30년 만에 200포인트였을 때 주식인데 지금 2000포인트잖아요. 10배.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관련 대장주들은 20배, 30배 이상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장기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기분 좋을 때일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높았을 때는 좀 기분 나쁜 주식을 사고 싶은데 너무 높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흔히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단기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시장은 좋은 거예요. 언제나 시장은 좋고 언제나 시장은 좋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주식은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짜장면을 500원일 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500원일 때. 근데 지금 저희 동네 짜장면 집이 6,000원, 이거 짬뽕은 8,000원 혹은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치우고 짜장면 값이 꽤 많이 올랐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 주식 역시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물가는 언제나 올랐고, 그죠? 주식이나 어떤 가치들은 항상 대비해서 더 항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면 20년, 30년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은퇴 시기가 한 5년 앞으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니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의 20대 혹은 30대에게는 확실히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20대, 30대에게는 앞으로 20년, 30년 주식에 투자해서 뭔가를 이렇게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근데 60대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40대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많진 않아요. 투자 자금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의미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이 존이라는 분의 기준은 명확히 합니다. 근데 그분은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펀드와 개인 투자자가 하는 방식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러면 스스로 펀드화 시켜서 만들면 어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역시도 한 20개 정도 종목을 사서 비중을 5%씩 20개 종목을 100% 만들어서 한 10년, 20년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단점은 내가 그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입니다. 안목.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 안목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귀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내 기준에 플러스 되는 어떤 이야기들만 정보들만 좀 취합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이야기는 해볼게요. 만약에 내 자신이 어떤 펀드라든지 아주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과 펀드 운용사의 철학이 있는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없거나
내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비중에 맞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 역시 고를 안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지수를 사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ETF, 그죠? 코덱스 200 같은, 그죠? 이런 지수를 적립식으로 사는 이런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건 역시도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50대 혹은 60대, 70대 분들은 이 방식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나의 투자 자금과 내가 앞으로 몇 년 정도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좋고 시장이 좋으냐 약하냐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은 그냥 코스피 지수를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준이에요. 지수가 상승할 때 이런 상승 초기 때 좋은 종목들을 사려고 하고 지수가 꺾이기 시작할 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이런 것으로 심플하게 아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를 뭘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월간 차트 이거 뭐 다 봅니다. 다 같이 보고 일일이 다 대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수가 일단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장 본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을 고르겠죠. 종목을 고를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은 애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른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지수가 상승할 때 내가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하나를 딱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차트를 보고 한번 사봐야지라고 할 때 그 차트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로 주로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저희의 어떠한 그냥 하나의 기준인 것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준을 다 똑같이 공유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월간 차트를 이제 펴볼 건데요. 기준은 아니고 하나를 정하자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월간 차트를 꼭 반드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어요. 월간 차트를 꼭 보자. 월간 차트에 보조지표, 유명한 보조지표 하나 정도는 꼭 같이 이렇게 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의 어떠한 뉴스와 매일매일의 어떤 시황들이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큰 그림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가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간 차트에서는 봤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락하는 요 구간에서 절망적인 어떤 뉴스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큰 추세는 이렇게 가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 매일매일의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매일매일의 어떤 뉴스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황이나 어떤 정보들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잡자. 그리고 기준을 잡자. 기준이란 것은 지수가 상승하는지 상승 안 하는지,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구나. 그럼 내 종목도 내가 매매할 때 좀 확률이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러면 그럴 때 종목은 실적을 기준으로 좀 보자. 그리고 차트는 큰 그림으로 월간 차트를 좀 활용해 보자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보조지표 중에 하나 정도만 써보면 그냥 제가 사실 수치를 잘 말씀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트에 대해서 보조지표들을 잘 말씀드리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보이는 것, 지표를 또 많이 봅니다. 이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아예 건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 위에 있을 때는, 이 위에 있을 때, 이 두 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구간, 거꾸로 이렇게 역배열이 되는 구간을 나눠서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 뭐 이런 정도의 기준도 많이 봅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여기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순간을 일단은 이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죠. 여기서 매수, 요 구간에서 매도. 그다음에 뭐 대충 뭐 이런 결과를 나왔겠죠. 그러면은 하나씩 볼까요? 뭐 신라젠. 이거는 짧으니까 월간에서는 안 보이겠죠. 이런 장점도 있어요. 월간을 보자는 이유가 상장한 지 짧은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 반드시 있긴 하지만 상장한 지 기간이 짧으면 이게 수급이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 회사는 아예 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좋은 회사도 사실 보이진 않아요. 월간 차트로 보조지표는. 파라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보이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시세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보기 애매하네요. 이렇게 보면 JYP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때부터 매수를 한번 해야겠다. 다만 실적이 좋다면.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1번 시장이 좋은지, 2번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의 실적이 좋다면 그때 차트로서 매매 타이밍을 정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회사는 실적 좋고 이런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요 구간에서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매매해보죠.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코스피를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 월간. 요 구간이면 어때요? 코스피가 한참 좋은 구간이었죠. 코스피는 과거에 요때부터 좋아졌었거든요. 2016년도부터. 이때부터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참 좋아지고 있는 순간에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이 JYP인데 이 JYP가 실적이 좋아요. 근데 요 구간에 차트까지 딱 어떤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매수해보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황. JYP는. 이렇게 한번 좀 심플하게 기준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적을 보는 건 말씀드렸죠. 실적은 저희 동영상에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기준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반등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기차들도 좀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움직이는 것들이 오늘 후성이나 일진머티리얼즈가 좀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요.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일진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진머티리얼즈 일단 실적이 좋아요. 일단 그거대로 해볼까요? 다시. 코스피가 지금은 매수할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회사가 실적은 좋아요. 근데 차트도 좋아요. 이때가 이제 좀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시장은 안 좋은데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의 실적과 차트가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 조절을 좀 감수해야겠죠. 비중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매수 안 해. 라고 결정하면 매수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시장이 좋을 때를 첫 번째 1번으로 넣어놔요. 시장이 좋을 때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 것.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 것. 이것은 결과가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좋은 회사를 좋은 차트에서 매수하자, 이런 원칙을 갖고서 합니다. 별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혹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뉴스와 저희 방송, 그렇죠? 뭐 저희 방송 혹은 다른 어떤 미디어들을, 모든 것들을 끊고 오로지 지수에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지수에만. 이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생각할 때 실적이 정말 계속 증가하는 강한 회사를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월간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버텨보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에 승리하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러면은 테마주 단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느긋해지고 확신이 생기면 내가 1년에 몇 프로 정도의 기대 수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감안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나이와 그리고 나의 어떤 1년의 기대 수익 몇 프로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계산되면 나의 투자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그래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때 주식 투자 자금 얼마에서 얼마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계산이 만약에 섰다. 근데 그 계산대로 해보면 계산대로 해보니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낙폭 뭐 이런 하락 안 좋은 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매수해야지. 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쉬자. 오히려 조금 체력 단련을 하고 못 읽었던 책을 읽자. 또 시장이 좋으면 다시 매매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계획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주식 계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종목이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고 이렇게 단편적인 매일매일의 끊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요. 실제 계좌가 풀었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만약에 아무 보조지표나 이렇게 깔았을 때 여기에서 시장이 좋았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구간들, 그죠? 다시 이런 구간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좋았던 구간들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최근엔 이렇게. 이렇게. 요 구간에서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은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에서만 손실을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요런 구간들. 지금이 요런 구간이에요. 까먹지 말아야 할 구간. 지금 매매할 구간이 아니고 까먹지 말아야 할 구간.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벌었던 이 구간들 걸 지켜야죠. 그래서 지켜서 노후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덩풍덩 빠지는 이러한 자리에서 돈을 잃으면 결국 남지가 않거든요. 남는 장사를 해야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꼭 매매를 해보고, 그렇게 따지면 시장이 좋은 구간, 뭐 안 좋은 구간, 좋은 구간, 안 좋은 구간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가려서 매매를 할 때가 진짜 계좌가 안전해지고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좀 오래 해왔고,
그 방법이 아닌 바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악수가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여기서 종목 사서 물리니까 또 다른 종목 사서 또 물리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결국은 계속 물리는, 그러니까 아예 쉬었으면 돈을 잃지라도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이 그런 장일 수 있어요. 지금이 변곡점이다,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라고 딱 집어서 매수할 정도의 사람은 이런 영상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영상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볼 정도라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기준이 있지만 혹시 도움이 될 내용이 있나? 근데 지금 방송한 지 40분 정도 됐는데 이 40분 정도 때까지도 끊지 않고 이 방송을 봤다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복잡할 거예요, 마음이. 내 종목은 이런 게 아닌데 나 원래 이렇게 과거에 안 했었는데요. 요즘에 와서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나 과거에 이러지 않았었다, 초심은 이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과거의 시장 요렇게 보면 여기 상승하는 구간, 요 구간 아주 짧죠? 월간 차트로 보면 아주 짧게 느껴질 겁니다. 짧은 구간. 하지만 다 아주 시장이 좋았던 구간들에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구간. 다 하기 힘드니까 최근에 것만 하면 요 구간. 그쵸? 요 구간. 아주 쫙 올라가는 요 구간, 요 구간. 요런 강한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구간에서 실적과 월간 차트를 활용해서 보는 것, 그것으로도 길게 시간을 조금 봐야겠지만 월간 차트라면 훨씬 더 안전한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매일매일의 시황 보지 말자, 오히려 머리만 아프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의 원칙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그런 원칙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언제든 회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 보십시오. 뭐 그런 상담은 충분히 같이 고민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어떤 좀 직접적인 무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돌아서는지를 좀 봐야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서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이 늦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귀를 닫고 지수에 집중하면서 원칙대로 행동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